부터 할게. 414쪽에 보면 이게 챕터가 제일 뒤쪽에 있는 챕터 중에 하나인데 29번째 깨달음은 사건이 아니다. 이게 모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감각적인 어떤 강렬한 체험으로서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걸 본질이 그냥 착각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414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참된 본성은 시간 너머의 투명한 인지를 통해서 드러나며,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 인지는 처음에는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격렬한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랄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깨어남이거든요. 이 인지는 언제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향은 즉각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성훈 씨처럼 뭐 어떤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반응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강렬한 에너지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그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의식 그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려면 어떤 어딘가에 막혀 있어야 돼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강렬하게 막혀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비유가 우리 풍선 불 때,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점에 달랐을 때, 풍선이 한참 팽팽해졌을 때 조그만 자극에도 이게 빵 터져요. 근데 풍선을 통해서, 풍선의 그 터짐을 통해서 알려는 게 뭐냐면, 풍선이랑 그 고무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허공을 알아차리는 건데, 허공을 알아차리는 게 꼭 고무풍선 불어서 빵 터뜨려서 그 큰 소리가 나야지 허공임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 그런 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때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 인식과 감각의 극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놀라는 거예요. 오? 하면서. 오? 하면서 그걸 자기가 자각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처음에 나 착각한. 그래서 저는 별로 그 길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헤매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저도 뭐 얀 케르쇼시나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아디아샨티의 그 The End of Your World도 제가 한참 그것 때문에 방황할 때 도움을 받은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탐내요. 탐심이라고요. 이 화면 공유가 안 되니까 답답하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막 그런 식의 깨달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에 대한 미묘한 거부라고 루퍼트는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을 못 받아들이니까 미래의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그런 일이 펼쳐져서 자기를 막 구원해 주기를.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즉각적이나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세계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다수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 점차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길이에요. 우리가 듣는 깨달음 체험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인지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우리는 무언가 여전히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난 못했어. 자신이 그와 비슷한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난 그래서 뭔가 내 공부에 자신이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특별한 경험, 깨달음 체험이 빠져 있다고 여기게 되며, 그런 경험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추구를 끝없이 하게 됩니다. 좀 뭔가 더 분명한 거, 더 분명한 거. 근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이 밋밋하고 당연한, 아까 투명한 인지라고 루퍼트가 말했던 이걸 발견하게 돼요. 투명한 인식. 투명하다는 건 어떤 대상이 없는, 어떤 질감, 텍스처가 없는 그 인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pure knowing, the right of pure knowing. 투명한 알의 빛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선문에서는 그게 목전의 영역 고명한이라고 그랬어요.
뚜렷하고 홀로 밝아 있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의식의 경계라고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보고 있음 이 자체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 수준의 이런 극적인 영향, 이거 보세요. 몸과 마음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느낌과 생각이라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 이런 극적인 영향은 깨달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극렬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의 변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이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은 의식 변하는 건 신경 안 써요. 그거는 변하는 의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한동안은 변하는 의식 상태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깨달음 이후의 여파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저한테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깨달음 이후의 여파가 훨씬 더 미묘하다는 사실을.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차 일어나며 가끔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 도반들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그래서 설사 어떤 인지의 변화가 왔을지라도 자기가 깨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저 선생님이 말한 그런 뭐 우주와 하나 된 것 같고 막 의식이 성성하게 막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일체의 모든 고뇌나 괴로움에서 풀려난 것 같은 해방감이나 평화로움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그건 전부 뭡니까? 그 순간에 느꼈던 감각이에요. 저도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사라지니까 더 그걸 갈망하더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 그런 몸과 마음 수준의 그런 극적인 변화. 그게 속은 거예요, 그거. 음. 음, 몸이나 마음의 색다른 경험을 깨달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영화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아, 갑자기 스크린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불꽃놀이가 펑펑 터져야지만이 스크린을 보는 게 아니죠. 지루한 사막을 1시간 동안 비추고 있어도 그게 스크린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우린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마저 사라진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모든 경험을 비추는 빛이 드러나는 것이며 모든 경험을 알 수 있게 비춰주는 순수한 알매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뭐냐? 이건 드러나 있어요. 새롭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햇빛이 이 세계가 보이도록 비추어 주듯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경험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깨달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자기를 구분하는 것, 알려지는 대상으로부터 알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등 눌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손등 눌러주기 전에 그 알려지는 대상을 통해서 이 순수한 알물, 유리창에 쓰여진 X표를 통해서 순수한 유리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네. 어, 여기에 보면 418쪽에 마찬가지로 깨어남이나 깨달음에 관련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세 단계로 구분해요. 순수한 알매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거 소 잡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자신이 몸과 마음의 혼합, 생각, 느낌, 감각과 지각의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은 그것들을 아는 알밈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미묘한 분리가 있어요. 자기와 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것은 종종 깨달음으로 오해되지만 아직은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걸 내가 알았다는 그건 깨달음 아니라고요. 둘째 단계는 스크린으로 가서 스크린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서 이것이 뭔지 탐구하는 거야. 스크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것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스크린은 그 위에 나타나는 인물과 대상의 성질을 공유합니까? 스크린 위에서 빨간 차가 거리를 달리면 스크린도 빨갛게 변합니까? 인물이 사랑에 빠지면 스크린도 사랑에 빠집니까? 인물 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죽으면 스크린도 사라지거나 죽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스크린도 나타납니까? 현상의 변화와 이 본질이 다른 거냐 이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스크린의 현존뿐 아니라 스크린의 본성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라는 그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임을 이제 체득한다 이거. 그 본성을 내가 안다,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이나 금속이나 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자체는 아무 형태가 없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텅 비어 있고 자기 자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없네. 텅 비었네. 예. 자, 먼저 우리는 자신의 순수한 알미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발견만으로는 믿음이 참된 자기 위에 덧씌우는 한계와 운명에서 해방되지 못하며 내가 따로 구별된 몸이라는 것, 다른 사람과 분리된 몸과 마음이란 거기서 그 한계와 운명에 해방되지 못하며 그러므로 그 믿음의 본래 내재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몸과 마음으로 믿게 되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불행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왜? 이건 변할 거고 세상도 변할 거니까. 두 번째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경험을 아는 자인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 이거예요. 나 자신은 알려지는 것의 한계나 운명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탐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있나?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진정 무엇인가? 나는 한계가 없고 늘 현존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며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나 자신으로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늘 현존하며 한계 없는 내 존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되지 않으며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나만 안다. 의식은 오직 의식만 있고 의식만 알 뿐입니다. 의식 이외의 것은 없다 이거예요. 내 존재를 아는 이 단순한 알미 평화와 행복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냥 이 단순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이 암 그 자체가 평화와 행복의 경험이라고. 아무 갈등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아무 요구가 없는 그게 행복이죠. 갈망이 사라졌으니까. 깨달음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몸, 마음 세 개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모든 경험을 비추는 빛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인 빛을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아는 단순한 알민 빛을 그러니까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빛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가득한 게 빛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알민 빛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아는 암, 순수한 알의 있음.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여행 중이지만 순수한 알민 나 자신은 결코 마음과 함께 여행하지 않습니다. 알은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알은 시간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늘 지금 여기뿐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지금 여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상상할 때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건 지금 여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몸과 마음을 아는 순수한 알매 비친 나는 몸이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으며 몸이 자라고 나이 들 때 함께 자라고 나이 들지 않으며 몸이 죽을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몸, 마음의 한계와 운명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견을 일컬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발견은 몸과 마음에 갑작스럽고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인식이 탁 터져 나올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뒤집을 수 있으며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거나 관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에카르 톨레처럼 한 3년 동안 사회생활도 못하고 우두커니 벤치 위에 앉아 있었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갑자기 말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스템에 갑자기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약간 불편함? 약간 부조화? 뭔가 섞이지 못할 것 같은 약간 그래요. 경험이 달라져요. 버릇이 달라지더라고. 대부분 우리 공부 모임에서도 뭐냐면 이전까지 인간관계가 변화된다. 관심사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세상 얘기하는 게 재미가 사라졌다. 뭐 그다음에 그 어떤 분들은 기호식품이 달라져요. 술 담배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전에 술 마시는 걸 좋아했던 분이 입에도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 무심선언 김태현 쌤은 흡연가였는데 그 이후로 담배에 손을 안 대게 됐대. 그런 식으로 그런 극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예. 이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이 투명한 사건이 아닌 깨어남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에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음은 나중에야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차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에 대한 미묘한 거부를 매우 민감하게 알아차리십시오. 이게 깨달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지금에 대한 미묘한 거부. 뭐가 또 없나? 뭔가를 찾아 나서려는 과거나 미래, 주로 이제 깨달음 찾아 미래로 더 확실해지려는 건 뭐냐면 지금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단순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미묘한 저항의 형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십시오. 그것들은 종종 예컨대 지루함이나 기대감 같은 느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에 대한 미묘한 저항은 지루함이나 어떤 기대감 같은 데 숨어 있어. 우리는 마침내 깨달음을 가져올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는 깨달음에 어떤 고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분리된 자아가 자신을 몇십 년 동안 지속시키는 많은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언젠가 만족을 미래에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지루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빨리 지나쳐야 될 화장실처럼 만든 거예요. 빨리 여긴 빨리 볼일만 보고 빨리 나가야 될 곳처럼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을. 그러면서 항상 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얻을 어떤 보상에 자꾸 관심을 가게 됩니다. 이런 저항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분리된 자아가 깨달음의 추구라는 기치 아래 자신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또 없애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이게 자꾸 자아가 자기를 지속시키는 방법이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저 무엇이 알려지든 그것을 아는 알무로 존재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존재하십시오. Let it be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알게 하는 그 알의 존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이건 어디로도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경험의 전면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임을 알면서 그것으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을 보고라고 할 때는 약간 이분법인데 그게 바로 나고, 예? 그러면서 이미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심하라 해요. 그게 let it be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존재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본질인 순수한 알미 우리가 아는 대상의 한계와 운명을 공유하지 않음을 갑자기 또는 점차 발견하십시오. 이것의 본질을. 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거나 미묘한 인식도 아니네. 그러니까 느낄 것도 생각할 것도 없다. 그게 상수멸진정이에요. 그게 바로 절악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다. 절관론, 관행을 끊어버린다. 수행 끊는다 소리예요. 수행이 따로 있으면 둘이 된다. 이게. 미묘한 지금에 대한 저항이다. 이게. 어떤 순간에도 이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이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끝이 없는 단계다. 우리 선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게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이거든요. 카시미르 시바파라고 하는 인도의 불의 이론론 전통이 있어요. 거기에 아난다 크리슈나 메논이라고 하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랑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도 성자의 계보를 지금 이 사람이 프랑스의 프란시스 루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스승이었는데 이 프란시스 루실은 장 클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한테 공부를 배웠고 장 클랭은 크리슈나 아난다 크리슈나 메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선문에도 향상일로라고 끝없는 한 길이 있다 그래요. 끝이 없는 단계인데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이해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있을 뿐이다. 팔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깨달은 뒤에 팔 정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늘 현존하며 한계없는 순수한 알매 비치며 그러므로 이 순수한 알은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도 알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이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지각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다시 배우는 거와 비슷해요. 이제 자기가 발견한 이 인식,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래서 수행에 나간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수행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특히 인간관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어디 저 티베트 동굴 속에서 혼자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이 관계 속에는 오랫동안의 우리의 그 인도에서 말하는 까르마, 업이 있어요. 반복되는 행위가 누적돼 가지고 조건화된 게 있어. 어떤 상황,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조건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기반해 있냐면 분리된 개인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부부 관계도 분리되어 있는 개인이라는 이 관점에서 형성된 그것에 의해서 반복돼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게가 정말 힘들 겁니다. 저 역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발견한 이 안목,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기적인 개체에 갇혀있지 않은 입장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비록 인식의 전환이 와서 깨어났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한 게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까르마, 과거의 업식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 우리 느낌의 영역, 예를 들면 통증을 대할 때나 뭐 감정을 대할 때나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대할 때 직업에서 생활할 때 그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우리의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고 수행이 됩니다. 삶에서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가장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이 뭐냐면 우리의 기존에 내가 분리된 나 있잖아.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가 타자와 관계할 때 탁 하는 거 분노나 짜증이나 어떤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뭐냐면 자아를 따로 두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건화돼 있어서 우리는 비록 이 사실을 깨쳤어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이 혼란에 빠지는 거. 모든 게 하나고 이것밖에 없는데 왜 여전히 나는 괴롭고 나는 여기 끄달리지? 아직 뭡니까? 이것과 이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점수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루퍼트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믿음, 자아와 세계랑 분리된 믿음을 가질 때는 여전히 그 믿음에 내재되어 있는 불행이 우리를 따라올 거다. 근데 이 믿음을 그래서 자아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분리되어 있나? 진짜 나는 뭐지? 나는 진짜 몸인가? 나는 진짜 느낌인가? 이게 나의 느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느낌이 맞나? 이게 나의 것이 맞나? 이게 감정이 진짜 실제 하나? 진짜 감정이란 게 있나? 우리가 이름 붙이고 분별할 수 있는 감정이란 게 실제로 그러면서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알므로, 이 자각으로, 이 의식으로 점점 좀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피부 경계선을 벗어나서 자아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자각이 오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모든 게 내 속에 있다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받아들였던 감정이나 느낌을 이 거대한 자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각의 일부로서 이제 이것도 그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믿음이 서서히 조율돼요. 일치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것은 진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그 자아가
생각인 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지루하고 되게 힘들다고 느끼게 된다. 그 저항이 있다고, 저항이.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공부고,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면 아까 말했듯이 자꾸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멀리서 이렇게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걸 이제 호기심이 그 생기면 가까이 가보잖아요. 가까이 가서 진짜 만져도 보고 이게 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멀리서 떨어졌을 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 탐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믿는다고요. 그 생각은 과거에 기반해 있고 그 생각은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이것을 만져보고 뜯어보고 이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의 본질이 뭔지 안다면 이 우주성에 나 이외에, 이 의식 이외에, 이 자각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맛보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선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하나 맛보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온갖 차별이 이 하나, 이 전일적이고 동일하고 균일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거는 내가 어떻게 나 바깥에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객관인 줄 알았더니 이것 또한 이 속의 일이구나. 그런 식으로 전부 그래서 만법비율한다. 온갖 것들이 이쪽 하나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강렬한 분리감이 서서히 이 전체성 안으로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루퍼트가 했던 그 실험처럼 보면 나는 느낌의 무더기, 신체 감각에 이어지지 않은 띄엄띄엄 있는 공간에 확산되어 있는 경험의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매 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시철소의 나라고 하는 것은 헛된 신화나 잘못된 믿음이다. 착각이다 하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그게 허공 같은 법신, 그 법신을 증득한다는 게 그거예요. 허공 같은 이 한계 없는 그 자기의 몸, 우리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으로서의 몸은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 그 입장에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또 다른 나를, 그게 사랑이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용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욕망 때문에 겪게 됐던 모든 그의 불행과 고통을 녹여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평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었던 이 사실을 이제 나라는 개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개체마저 그 속에서 전율하고 진동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들이 헛된 그런 무슨 선전용 문구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엄연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게 이거 PDF 파일로 뜨는데도 시간 걸렸는데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아무만 봐도 컴퓨터가 이게 좀 한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이거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꺼지지도 않아요 지금 뭐가 프로그램 떠가지고. 네. 3월 오늘 3월 19일이죠. 아마 다른 시간대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봄이네요. 또 봄이 오고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아마 좀 좋은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지금 한국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엄청나. 네. 근데 조금 이제
시작이 있는 거 다 끝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금강선 보살님은 한국에 들어오신다니까 한번 실제로 만나 뵙고 차 한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한 4월 달에 또 봬요. 그때 우리 라일락도 피어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네. 성훈 씨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벌써 왔어요. 수영장 아이 수영장 데리고 가야 돼가지고. 네.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뿅.